자, 이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65페이지 이제 법조문 보셨죠? 자, 넘겨보시면 그 66페이지 보시면 아래 판례 보셨죠? 그래서 타인을 위해 대출 약정하면 원칙 유효라 비진이 X, 통정허위 표시 X고 예외적으로 양해 그 말 나왔을 때 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오시면 이제 상단에 03번 당사자 간 효과가 있죠? 당사자란 여기입니다. 이 허위 표시 당사자 간 효과. 둘 간에 언제나 무효예요. 둘이 짜고 쓰여 있으니까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무효 보세요. 반가로 1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언제나 무효이다. 반가로 2번. 허위 표시가 강강 허신조. 허위 표시 자체가 곧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으로 세 번째 줄. 판례도 있죠. 판례도 강제입행 나왔죠. 강제입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이게 허위 근저당 가장행위죠. 이거 당연히 무효지만 108조 무효예요. 108조 무효. 무효지만 반사회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건 108조 무효지 103조 무효가 아니다 그 말이죠. 다음 하단에 4번이 있습니까? 제3자에 대한 효과. 1번 선의 3자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 무효 주장할 수 없죠. 자, 반가로 2번을 보세요. 자,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아까 사례를 보셨고 여기 유효인 경우만 여기만 볼게요. 여기. 자, 무효를 지웁니다. 여기 정도 지워볼게요. 어차피 100은 100이니까. 자, 갑이 A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 울가 짜고 가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겼죠. 그럼 무효 무효라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할 지위가 있습니다. 103조 아니니까. 근데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았죠. 그럼 팔았을 때 병이 선이라면 A든 갑이든 어떤 누구든 선이 병에게 무효주장 못하죠. 그래서 얘는 유효처럼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그럼 병이 이제 완전한 소유자예요. 그럼 A든 갑이든 부동산 뺏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믿고 을에게 넘겨놨는데 을이 내 거 팔아먹었네. 그럼 병한테는 아무 주장 못하죠. 그랬을 때 을은 자기 거 팔았어요? 갑 거 팔았어요? 갑 거 팔아서 돈 받았겠죠. 그럼 갑은 이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이 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죠. 다시 을은 자기 거 팔았어요? 갑 거 팔았어요? 갑 거 팔았으니까 내 거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이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내 거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야겠죠? 여러분이 갑이라면 을을 가만히 두겠어요? 가서 안 죽이면 다행이에요. 그러죠? 당연히 을한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가로 2번 예컨대 갑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친구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을이 등기 명의 된 것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을 선의병 동원하셨죠? 선의병에게 매도해버린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딱 그러세요. 지금까지 사실관계. 그 다음에 해설. 갑은 그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유효니까. 청구할 수 없다. 그 아랫줄 제일 끝에 이때 있습니까? 자, 이때 병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갑으로서는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을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 불능을 이유로 다음 페이지 손해배상 동원해주세요.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동원함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은 찾아올 길이 없어요. 이제 다음 이제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제3자의 선의가 있습니까? 반괄호 1번 제3자 의미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이 뭐 상속인 이해의자 중에서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동하나 칩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를 말한다. 이게 제3자예요. 다음 페이지 반괄호 2번 선의 여부 판단 시기와 무과실 여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 제3자는 선이면 족하고 과실 유서도 상관없다. 즉 무과실까지 요구된 건 아니다 그랬죠? 않는다까지. 선이면 보대요. 법에 선이 3자 그랬으니까. 그 다음 반괄호 4번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선의 3자, 그럼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여기 선의 3자 밑에 써보세요. 100이라고 100. 선의 3자 밑에 100. 그럼 그 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그럼 너도 100. 전득한 자 밑에 100 쓰나 100. 이렇게. 100은 100. 전득한 자 밑에 100 썼습니까? 전득한 자는 비록 악일지라도 보호된다. 선의 3자의 유효한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이걸 문제 뭐 소송법상 엄폐물 법칙이라 하는데 그런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는 100은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양괄호 4번이 있습니까? 이제 허위표시 제3자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가 나오는데 넘기시면 정리도 써요. 72페이지. 72페이지 중간에 박스가 있죠? 그 박스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이제 지금 보는 게 허위표시 제3자입니다.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은지갱이는 뒤에 나와요.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보는 게 107조 비진이부터 110조까지의 제3자예요. 이 비통착사강 이 경우에 선의 3자에게 무효취소 주장할 수 없죠. 그럼 이 제3자가 누구인가? 똑같아요. 여기 모든 제3자는 의미가 똑같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108조에서 대표적으로 이 3자를 보는 겁니다. 다 똑같으니까 대표적으로 107조, 108조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3자가 무슨 말인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그나마 판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허위표시 제3자를 봅니다. 그럼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가 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에 맺은 사람을 제3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가장행위 허위표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기초로 두 번째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즉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을 제3자랍니다. 허위표시 전에 있던 혼 사람은 아니에요. 허위표시 후에 나온 새 사람. 이 자를 제3자랍니다. 허위표시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게 제3자예요.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이제 제3자인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허위표시가 있고 시간적으로 앞에 있고 시간적으로 뒤에 나오면 그자가 제3자입니다. 자, 만약에 갑소위 X분사가 있는데 갑과 을이 아까처럼 가짜 매매하고 허위표시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원칙 다 무효죠. 근데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갑하고 을만 알겠죠? 제3자는 무효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을을 소유자로 믿고 병이 A라 해볼까요? A가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그럼 A는 이런 거 없었으면 나올 사람 아니었죠? 그래서 허위표시가 있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죠? 그럼 얘는 제3자로 보대요. 얘는 제3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을등기에 가등기를 냈다. B가. 가등기를 냈대요. 그 말은 이런 게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죠? 제3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 등기를 냈다. C가. 두 번째로. 저당권 등기하거나 전세권 등기하거나 또는 을을 소유자로 믿고 임대차 했대요. 임대차 했다. 그럼 이런 C들은 이런 일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죠? 다 제3자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허위표시가 있고 그걸 토대로 그 후에 나온 사람 제3자. 다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매매했다면 가장매매했을 때 매매대금을 가짜로 3억을 정하고 3억처럼 꾸며서 등기했대요. 그럼 매도인은 을한테 가짜로 3억 받을 채권이 있죠? 가짜로 3억 받을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양도했대요. 이 채권을 양도했다. 그래서 D가 양수인. 그럼 이 사람도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3자예요.
이 행위가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새롭게 나온 사람. 그래서 얘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표시 후에 나온 사람 다 제3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에게 채권자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갑 채권자들이 자기 부동산을 경매할까봐 미리 손을 썼어요. 친구 울가 짜고 가짜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가짜 채권이 있는 것처럼. 뭐 5억 있다. 가짜로. 그리고 이걸 근거로 친구 앞으로 가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가짜 근저당권. 가짜인지 갑과 얼마나 알겠죠? 아무튼 지금 등기부상 갑이 소유자가 돼 있고 갑 부동산에 우리 5억 받을 채권자처럼 이렇게 등기돼 있어요. 갑을 누굴 피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채권자 피하려고 친한 친구 을과 짜고 이렇게 꾸몄죠? 근데 을한테 당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어요. 우리 경매 청구했습니다. 갑이 깜짝 놀랐겠죠? 야 친구가 왜 그래? 그래서요. 너랑 나랑 친구니? 5억 빨리 내놔. 그래서 경매 청구해버렸어요. 그래서 괜히 쓰레기차 편하다 똥차에 취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갑이 돈 못 갚으니까 A가 경락받았어요. 경락인. 그럼 이 경락인은 이런 일 없었으면 안 나왔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얘도 제3자로 보호돼요. 소유권 취득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허위 표시 후에 나온 사람이 제3자예요. 그럼 자 책을 보시면 박스 왼쪽에 제3자에 속하는 자입니까? 그럼 A를 잘 보세요. A는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까지 밑줄 여기입니다.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럼 다 제3자겠죠. 다시 봐보세요.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럼 다 3자예요. 이게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니까 으로부터 첫째 뭐였냐면 1번 가등기를 취득한 자, 다음 2번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또는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체크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자요. 이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 뭐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또는 매매한 자들.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러면 다 제3자겠죠. 그 다음 B 가장 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이 자입니다. 가짜 저당권으로 당했죠? 경락인 제3자. 이런 거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사람이죠? 제3자. 그 다음에 C 보시면 C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이자예요. 가짜 매매 대금 채권 3억 있죠? 이걸 양도했다면 이 양수인은 이런 거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죠? 제3자. 그래서 D는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아까 이렇게 가짜로 소비대차 했죠? 가짜 소비대차. 그러면 을은 갑한테 5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을 우리 이제 경매한 게 아니라 이 채권을 B에게 양도했다. 그럼 양수인. 이게 없었으면 양수인 나올 수 없었죠? 제3자. 그래서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이 있었잖아요. 가짜 채권. 5억 받을 채권. 그 채권을 이제 경매가 아니라 우리 B한테 양도했다. 양도가 깡했단 말이에요. 속된말로. 그 양수인은 제3자입니다. 자, 오른쪽 칸 옷이 오른쪽 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그러면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아예 딱 3개를 내어두세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자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제3자의 누구는 속하지 않는다?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이 3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 수익자는 민법 처음부터까지 보호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3자가 누구라고요? 쓰기가 좀 뭐하네.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얘가 대리. 대리에 있어서의 본인. 대리는 대리인이나 본인이나 그놈이 그놈이요. 제3자입니다. 속이 상속인.
상속인은 앞사람 그대로 넘겨받은 자죠. 포괄승계. 그래서 앞사람 아버지가 있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넘겨받은 사람이라 제3자가 아닙니다. 포괄승계니라. 그래서 3이 누구예요? 제3자를 위한 격의 수익자. 대가 대리에 있어서 본인. 속이 상속인. 이 자는 3자 아니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작년에 정답 그대로 놨어요. 일단 3개는 외우시고 항상 정답이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3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 대가 대리인이나 본인이나 그놈이죠. 대리에 있어서 본인. 속이 상속인은 아버지나 상속이나 그놈이죠. 다 동의시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제3자 아닙니다. 그래서 자 알파벳 D 보세요. D.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질 상속받은 자가 속이요. 속. 그 다음 이 두 개는 우리 책에 아예 없어요. 이거 두 개는 아예 없으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잘 정리해주세요. 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438페이지 가보세요. 438페이지. 거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438페이지는 중간쯤에 반가로 3번 계약이 실효된 경우 써있죠? 그럼 제일 마지막 5째 줄에 요건대 있습니까? 이렇게 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수익자는 선이어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 말이 이 수익자는 민법 처음부터까지 보호되는 3자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통착사 강에서 보호되는 3자 아닙니다. 보호 안 돼요 절대. 그리고 계약 해제에서도 보호 안 된다 그랬죠. 민법 처음부터까지 절대 보호 안 돼. 이 수익자는. 그럼 다시 이제 72페이지. 이제 A 보세요. A, B를 볼 거예요. A, B. A가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초음권 양수인 써있죠? 그 A를 보시면 그 A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갑소의 X부동산을 을과 가짜 매매했어요.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짜라 다 무효죠? 근데 우리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병이 선이라면 선이 3자에게 무효대항 못하기 때문에 얘는 유효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선이 3자 보호가 돼요. 그럼 저희 X부동산은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갑은 소유권 뺏겼죠? 그럼 갑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을을 잡아서 너가 책임져야겠죠? 을은 자기 거 팔았어요? 갑 거 팔았어요? 갑 거 팔았으니까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 돈을 부당이득 반환 받으면 돼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이제 뭐가 생겼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그럼 자, 이 손배 청구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가짜로 해서 팔아먹어서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은 진짜로 이제 이게 생겼잖아요. 이게 진짜 채권. 이걸 갑이 A한테 양도했다. 그럼 이 양수인은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아예 108자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는 제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이 아니니까, 가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A 보시면 가장 매매에 기한, 그러니까 매매는 가짜죠. 그 뒤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진짜예요. 진짜 채권 양수인이라 여기서 말한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B, 채권 후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써 있습니까? 그럼 다시 B, 채권은 진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에요? B가 채권 후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써 있죠. 그럼 그 제일 앞에 채권은 진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에요? 네?
아, 여러분 책에 가짜로 써 있어요? 진짜요? 아무로 쓰면 진짜. 진짜 채권인데 양도를 가짜란 거죠? 채권 선생님 진짜요? 양도 앞에 가정 써 있잖아요. 진짜 채권인데 양도를 가짜란 거예요. 양도. 이런 겁니다. 갑이 을한테 진짜로 받을 기억 채권이 있어요. 진짜 채권. 진짜 채권.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근데 갑이 이 기억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다. 기억 채권을 가짜 양도. 그래서 여기 양수인이 있어요. 그럼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짜 양도했죠? 그러면 채권 후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2번 다음에 나온 사람이에요? 2번 전에 있던 사람입니까? 이거 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헌 사람이죠, 헌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에요. 제3자 아닙니다. 가장 양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제3자란 가장행이 후에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가장양도 전에 있던 사람. 그래서 다시 B 채권 후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제3자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 그러게 그 표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대에 속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73 06 은지경일 아까 증여했죠? 읽으시면 되고 밑에 07 적용범위 있습니까? 가로 2번은 가족보상행위 옆에 적용 X. 가로 3번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 108조 적용 X. 적용 X. 아까 비통착사강 공통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허위표시 보셨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90페이지 가보세요. 90페이지 2번 있습니까? 또 갑을 나왔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자, 4번, 5번, 4번, 5번. 그럼 자, 2번 문제 보세요. 갑은 토지를 을에게 가장 양도하였다. 그럼 갑과 을 간의 무효죠? 다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죠? 불법은 인급이 아니니까. 2번은 아직 안 봐도 돼요. 3번 을로부터 을 무효죠? 을 밑에 쓰세요. 0이라고 0. 무효니까. 을로부터 토지를 악이 동그라미. 악의로 양수한 병. 병 보호 안 되죠? 그럼 병 밑에 쓰세요. 0. 너도 0. 악이니까. 병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병 무효라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4번 을 있습니다. 0. 0. 을 무효니까 0. 을로부터 토지를 야 선이 동그라미. 선의로 양수한 병. 그럼 100. 선이 병 보호되죠? 100 유효. 병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병이 유효 100이니까 청구 못해요. 병이 소유자. 5번. 5번도 안 봐도 돼요. 5번은 학설이라 정답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번, 3번, 4번 정확히 하시면 돼요. 2번과 5번은 시험에 거의 나온 적 없어요. 여기서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나온 질문들 항상 정답은 정해서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을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비통을 보셨죠? 무효 사유 보셨고 이제 취소 사유. 그래서 74페이지 오세요. 취소가 착사강, 착오 사기 강박을 보겠습니다. 자, 74페이지. 이제 제3절 착오가 있죠. 착오는 혼자 착각이에요. 누가 건드렸습니까? 자기 혼자 착각에 빠졌죠? 그러니까 얘가 좀 모질하죠? 좀 모질해요. 왜 혼자 착각에 빠졌을까? 혼자 모질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겠죠? 자, 109조 보세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자, 1항. 의사표시는 법률적인 내용 동그라미. 내용 후. 다음 중요 부분 동그라미세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있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사선을 딱 끊으세요. 그러나 앞에서. 그러나가 있으면 앞뒤가 입증 책임이 달라져요. 앞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해요. 착오자가 입증. 그러나 앞에까지는. 착오에 빠진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해요. 그러나부터 입증 책임이 바뀌어요. 그러나 뒤에는 착오자 그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에서 입증 책임이 바뀝니다.
저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 나왔죠? 중과실은 우리 민법책에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민법 착오에 한 번, 상인법에 한 번, 상인법. 상인법에 나왔잖아. 계약행위 요구 거절. 그리고 민법책에 딱 2번 나와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2항. 전항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취소. 선의 3자에게는 취소 주장 못해서 선의 3자에게는 유효처럼 되는 겁니다. 이걸 상대적 취소 그랬죠? 그럼 우리가 109조를 읽어보셨습니까? 자, 착오를 읽어보셨죠? 자, 그럼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합니다. 취소 못해요. 착오는 혼자 착각이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만약 착오를 이유로 원칙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의사표시를 취소해버립니다. 어젯밤에 매매를 했거든요. 어젯밤에. 후회했어요. 후회.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어제 착오에 빠졌어요.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상대방이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착오는 원래 취소 못해요. 원칙. 혼자 착각이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는가? 예외적으로 그 109조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9조 그 조문이 중요해요. 착오 취소 요건이. 그래서 이제 착오로 의사표시하면 원칙 취소 못해요. 이 부분이 아무튼 비통 착사강이 좀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2월달이나 3월달에 처음 오시면은 지금 계속 지금 헛갈리기 시작해 막. 집에 가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양을 늘리지 마시고. 아셨죠? 누구나 다 헷갈립니다. 여기는. 자, 이제 착오로 의사표시했죠? 그럼 원칙 책임져야 돼요. 원칙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는가를 109조에 써놨어요. 그래서 109조 착오 취소 요건을 보는 겁니다. 그럼 109조를 보니까 첫째, 법률행위 내용. 먼저 내용이 돼야 돼요. 법률행위 내용의 그러면서 중요 부분에 착오해서 돼요. 안 중요하면 취소 못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즉 중과실 그럽니다. 중과실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죠? 중과실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109조에 써 있으니까 취소하려면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겠죠? 일단 제가 법조문 그대로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과 을이 갑소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매매할 때 갑이 착오에 빠져 있었네요. 착오에 빠져 매매했대요. 그럼 착오에 빠졌더라도 나한테 유리하게 했으면 취소할까요? 취소 안 하겠죠. 착오에 빠져서 나한테 불리하게 매매했으니까 취소하겠죠. 그러겠죠. 갑한테 불리하면 상대적 을한테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갑은 취소를 원할 것이고 을은 취소를 막고 싶어요.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다릅니다. 이렇게 취소하려는 자가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한다라고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해요. 취소하려는 자. 그래서 이쪽은 누가 입증한다? 착오자. 착오자가 입증합니다. 그럼 착오자는 이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요, 인정하려는 자요? 착오에 빠진 자는 지금 취소하죠. 그럼 이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입니까? 인정하려는 자입니까? 부인하려는 자죠. 없애려는 자죠, 요새. 그래서 착오자를 법률의 효과를 부인하려는 자가 1번에 입증합니다. 그럼 얘는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 그러게 중요하면 약간의 줄이라도 했어야지. 너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이것은 그 상대방 을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럼 을은 취소를 막으러 그러죠? 그럼 이것은 을은 법률행위 효과를 인정하려는 자요. 취소를 막으려는 자. 그래서 그 법률의 효과를
인정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백구조를 정리해봤어요. 그럼 여기 이제 중과실 나왔죠? 중과실. 또 이제 선 이야기도 어려운데 중과실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선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선이가 어떤 사실을 몰랐다. 악인은 어떤 사실을 알았다. 알았다죠? 그럼 선의에서만 무과실과 과실이 있었어요. 이 과실이 다시 그냥 과실 그러면 과실 그러면 경과실이에요. 경과실. 가벼운 과실. 즉 일반적인 주의무 위반. 중대한 과실 그러면 현저한 주의무 위반. 그러니까 그냥 과실 그러면 경과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과실은 반드시 이 글자를 써줘야 돼요. 이 글자. 그냥 과실 그럼 이거니까.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실수를 많이 한 거죠? 이게 실수를 더 많이 한 거죠? 이건 현저한 주의 위반. 이건 일반적인 주의 위반. 그럼 자, 차고자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차고에 빠진 자는 지금 여기 선입니까, 악입니까? 예? 당연히 선이죠. 차고는 내가 차고에 빠진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실이 어디서 나온다? 선의에서만. 악인은 안 나와요. 알았으니까. 그래서 차고는 여기 선입니다. 선이. 차고에 빠진 걸 모르는 게 선이에요. 그게 차고입니다. 그럼 차고에 빠졌을 때 중과실 취소한다 못한다? 취소 못해요.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경과실로 차고에 빠졌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 때 취소 못하니까 이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데, 자, 차고에 빠진 사람은 나쁜 놈은 아니에요. 잠깐 착각해서 차고에 빠진 거죠? 약간 내가 모자란 거지. 나쁜 놈 아니죠? 다시 차고에 빠진 건 약간 모자란 거지.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 아니니까 과실에 기해서 차고 취소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나쁜 놈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국어고시에도. 자, 사기하고 차고를 비교해보세요. 사기는 누가 나를 속인 나쁜 놈이 있죠. 그러니까 그놈 불법행위 책임 져야 돼요. 나쁜 놈이니까. 차고는 그냥 혼자 착각에 빠졌죠. 얘가 모질한 거지 나쁜 놈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고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차고 중에 약간 특이한 동기차고란 게 있어요. 동기차고. 동기차고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동기차고란 법률행위는 차고를 안 했거든요. 즉 매매계약할 때 차고 안 했어요. 근데 매매를 하게 된 동기, 마음속 이유가 착각인 겁니다. 이유가 착각. 예를 들면 이쪽에 원래 신도시가 개발 안 되거든요. 신도시가 개발될 줄 알고 땅을 샀다 이런 거. 땅 매매는 착오가 없지만 땅을 사게 된 동기가 착각이죠. 그렇죠? 그런 게 동기착오예요. 동기착오. 그래서 동기착오도 일반 착오와 똑같습니다. 동기착오에 빠졌더라도 원칙 취소 못해요. 취소하려면 백구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취소하려면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서 두 번째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세 번째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겠죠. 백구조랑 똑같습니다. 근데 딱 차이가 냈다면 자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라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돼 먼저. 상대방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기가 일단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기를 표시했으면 돼요. 내가 토지를 산 이유가 신도시 개발 때문이다라고 표시했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착오를 상대방이 유발 제공시켰대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즉 내 땅을 사러 오니까 당신 신도시 개발 소식 들었거든요. 그거 사실이라고 상대방이 꼬셨다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 내용이 돼요. 그런 거지 반드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을 것까지 유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불료. 이게 잘 나와요, 시험에. 합의했을 것까지는 유하지 않고 그냥 표시했으면 돼요, 그냥. 그런 거지. 꼭 법률적인 내용을 삼기로 당사자가 합의했을 것까지 유하지 않아요. 그냥 표시했으면 글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동기착오가 법률적인 내용이 되면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1단계 거쳤죠? 두 번째로 중해야 돼요. 세 번째로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동기착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에게 큰 토지가 있는데 우리 공장을 짓고 싶어요. 우리 공장 설립할 목적으로 갑에 큰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우리 매수했다. 우리 왜 매수했어요? 공장 지을 목적으로. 그럼 매매 계약에는 착오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토지는 공장 짓지 못한대요. 법률행위는 착오가 없지만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착각에 빠진 거죠. 이걸 동기착오를 합니다. 그럼 갑은 잘 팔았죠? 갑은 잘 팔았잖아요. 을은 잘못 샀죠? 그럼 누가 계약을 없애고 싶겠어요? 을이 없애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동기착오라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입증했어요.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매매할 때 공장 지은다고 말했죠? 라고 동기를 표시했죠? 라고 입증에 성공했어요.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공장 지을 목적으로 샀는데 공장 못 짓죠?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 이거. 일단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죠? 전 재산을 지금 날리게 생겼어요. 따라서 우리 갑한테 취소한다 그랬어요. 우리 다 입증했으니까. 우리 취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갑은 잘 팔았잖아.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갑이 우리 어떤 사람인가 조사해봤더니 우리 이미 공장 경영자래요. 이미 공장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을이라면 여기 토지 살 때 관공서에 전화 한 통화 했다라면 공장 못 지은지 알았겠죠?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너는 중과실이 있다고 입증했습니다. 이게 입증이 성공됐어요. 너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그래서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을은 취소 못한다 해서 갑이 이긴 겁니다. 이게 동기착오예요. 그래서 동기착오 되려면 먼저 첫째가 뭐다? 법률적인 내용이 된 내용. 내용은 표시했거나 또는 상대방이 유발 청하면 되고 합의까지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되면 두 번째로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세 번째로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착오도 일반 착오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자 책을 보시면 74페이지 중간에 02번 착오 의의가 있습니까? 가로 1번 보세요. 착오란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자 모르는 동그라미 그다 쓴다. 선의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선의를 전제한 거죠. 다음 페이지 03번 착오 유형이 있습니까? 가로 1번 표시상 착오란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컴퓨터 오타 쳤다. 오타 오기 오타 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건 좀 수준 높은 영어인데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수준 높은 영어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읽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쓴다는 것을 이렇게 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타 친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건 결혼해달라요. 메리 결혼하다. 이건 즐겁다 말이죠. 오타해잖아요. 이런 게 표의상처고. 좀 수준이 높아서죠. 죄송합니다. 너무 수준 높은 영어를 써서. 이런 게 표시를 잘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용착오. 내용착오는 그 의미를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마 학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전세권하고 전세가 같은지 알았다. 전세권하고 전세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완전히 달라요. 근데 나는 같은 줄 알았다. 이게 내용착오예요. 내용이 다른데 같은 걸로 잘못한 겁니다. 그런 걸 내용착오라고 합니다. 다음 가로 3번 동기착오가 있죠? 동기착오 원칙이 있습니까? 그 원칙은 자 예컨대 봐보세요. 갑의 을소유 토지 일대에 신도시가 건립된 것이라 정보를 입수하고 시가 1억 원이 을소유 토지를 2억 2배로 샀네요. 2억의 매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그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갑은 잘못 샀죠? 갑은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갑은 2억 매매 계약은 착오가 없지만 2억에 사게 된 동기가 착각이죠? 그럼 있을까 해서 밑으로 두 번째 줄 중간쯤에 갑은 있죠? 갑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까지. 반가로 2번 예외. 자, 1번. 동기 착오가 동하나 칩니다. 상대방 유발. 그때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 2번. 동기가 자 표시 동그라미 표시된 경우. 표시 동그라미 쳤습니까? 그럼 밑으로 두 번째 줄 중간에 이때 있죠? 이때 별도로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꼭 이룰 필요는 없어요. 표시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양가로 4번 법률에 관한 착오가 있습니까? 즉 법률을 착각했대요. 이것도 일반 착오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랫줄 법률의 착오도 착오 일반 이론 그게 백구조죠. 백구조에 따라 해결한다. 판례도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데 표의자는 그 답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없다는 걸 전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착각했다 똑같아요. 여기 법률 착오도 원래 취소 못해요. 근데 법률 착오가 내용이 되고 중요하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일반 착오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이제 77페이지 04번 착오 요건이 있습니까? 가로 1번은 법률의 내용이죠.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가로 2번은 중요해야 돼요. 중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게 중요한가를 판단해야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다 내 이름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판례의 태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게 판례가 중요하다는가. 판례는 먼저 중요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즉 소원해. 한마디로 소원해. 손해가 없으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착각을 일으켰더라도 손해가 없으면 안 중요하니까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를 못해요. 혼자 착각이라 책임자에 취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착오에 빠졌더라도 손해가 없대요. 그럼 안 중요하니까 취소 못한다 그럽니다. 웬만하면 취소만 안 되니까. 아시겠죠?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요. 그래서 자 반가로 1번 중요 부분 의의 있습니까? 밑으로 네 번째 줄 끝에 판례는 있죠? 판례는 착오로 인한 표의자가 동원하십니다. 경제적 불이익 이번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 취소 못한다죠? 취소 못한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구체적 판단 있습니까? 자, 동그라 1번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죠? 이제 판례가 어떤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판례 태도를 보는 겁니다. 일단 중요하지 않으면 취소 못해요. 중요해야지 취소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사람 동일성 착오가 사람을 착각했다. 사람을 착각했대요. 이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자 만약에 갑에게 X부동산이 있었는데 갑과 을이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X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죠. 매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X가 A 소유래요. 갑 소유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갑이 을이 나 착각했다. 나 A 소유라면 안 샀을 거야 라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그럽니다. 을이. 그럼 갑은 자기 게 아니라 타인 걸 매매했죠. 이게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그럼 일단 유예하죠. 일단 유예하고 이때는 매도인 담보 책임의 해결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 못하니까 이때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담보 책임을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착오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니까 착오 취소 못한다. 그러니까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 못합니다. 다른데 구제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여기는 매도인 담보 책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면 되지 착오 취소 못한다 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사람 착각은 안 중요해요. 즉 부동산 매매에서 물건이 중요하지 사람이 누군가 안 중요해요.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체결하면 우린 더 이상 매도인 누군지 얼굴 볼 필요 없거든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 착각 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K은행에서 갑은 자기 동생 A가 은행에서 돈 빌리니까 동생을 위해서 자기 부동산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돈은 누가 빌려요? 동생. 보증은 누가 썼어요? 자기 부동산으로.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인 그랬죠?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자를 위해서 물건으로 보증 쓴 사람. 물상보증인 그래서요. 이혼감 그랬죠. 이혼감. 큰일 날 놈이죠. 그래서 갑은 이혼을 각오하고 동생을 위해서 보증 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동생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비래요. 비. 그럼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를 착각했죠?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혼을 각오했잖아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은 제일 아래 두 줄 있어요.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제목에 물건 동일성 동그라미. 이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물건 동일성 착오 중요하다. 그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건 동일성 착오는 중요해요.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직 몰라요. 이제 중요하면 중과실 있는가 봐야 돼요. 중과실.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고 중과실 없으면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 착오라고 무조건 취소한 거 아니죠? 이제 중과실 있는가 없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죠? 자, XY 삼각에서 101호, 102호. 근데 매수인 A가 이 삼각 호수를 착각했대요. 물건 동일성을 착오했다. 그럼 중요합니다. 물건 동일성을 착각하면 중요해요. 그럼 이제 중과시 있는 거 없는 거 보셔야 돼요. 매수인이 왜 착각했는가 봤더니 중개업자 말을 믿고 착각에 빠졌대요. 그럼 중개업자는 부동산 전문가죠? 전문가 말을 믿고 착각에 빠지면 매수인은 중과실 없다 그랬어요. 중과실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A가 착각에 빠진 걸 봤더니 물건을 착각하면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하는데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혼자 매수하다가 착각에 빠졌대요. 그러면 중과실 있다 그랬어요. 때는 중과실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동일성 착오는 중요하죠. 중요하면 중과실 있는가 없는가 봐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인 중개사 말을 믿고 착각에 빠지면 매수인은 중과실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혼자 매매하다가 착각에 빠지면 중과실 있으니까 취소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물건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죠? 자,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가 된다. 예컨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을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이는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럼 중과실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노란색 글씨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판례 있습니까? 거기 C가 있죠. C로 화살표 하면 돼. 왼쪽에서 C로 화살표. 그럼 C의 중개업자 동그라미.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을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중개업자를 통했으면 중과실 없어요. 근데 우리 책이 없지만 매수인이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혼자 거래하다가 착각에 빠지면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겁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시면 이제 7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수량 가격 있습니까? 그래서 아랫줄 물건 수량이나
토지 면적, 그리고 가격이나 시세 이런 것들은 다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니까 취소 못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시가나 시세. 시가나 시세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이건 차고도 아니고 좀 이따 사기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횟집을 갔어요. 횟집 가서 산낙지 시가 써 있더라고요. 얼마요? 2만 원에 2만 원 주고 먹고 왔어요. 옆집에는 15,000원이네. 그럼 차고로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판단할 일이죠. 사기도 안 돼요, 다. 그래서 시가 그러면 자기가 판단할 일이지 차고도 아니고 사기 취소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해야지. 그래서 시가 차고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갑과을이 토지 엑스토지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갑이 그랬어요. 토지가 200평이니까 평당 100만 원 그래서 2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평당 100만 원 그랬어요. 2억의 매매계약 체결. 그래서 우리 돈 주고 샀는데 우리 실측해 보니까 이게 180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측하니까. 얼마 부족해요? 20평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나 차값 봐야겠다. 차고로 취소한대요. 그러니까 차고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차고는 웬만하면 취소를 못하니까 이 경우 우른 해결 방법이 있어요. 매도인 담보 책임.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대금을 깎으면 돼요. 20평만큼. 20평 2천만 원 깎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데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지 차고 취소는 웬만하면 안 시켜줘요. 차고 취소는 웬만하면 못합니다. 원칙 못하니까. 그래서 수량이나 면적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니까 차고 취소 못한다. 가격 시세 안 중요해요. 그래서 차고 취소 못한다. 이게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토지 제목에 경계 동그라미 현황 동그라미. 경계나 현황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래서 중과실로 쓰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농지를 매입하는데 이쪽에 하천이거든요. 하천이 있고 이 농지가 있어요. 약 1300평. 13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돈 주고 샀거든요. 나중에 비가 올 때 한번 와보니까 하천이 여기까지 올라 여기까지. 그래서 약 600평 가량이 물에 잠겨요. 그럼 현황이나 경계를 착각했죠? 이건 중요하다 했습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현황, 경계 동그라미 치고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겠죠? 자, 1번 보시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다. 없다 그 바로 아랫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동그라미 칩니다. 보통의 과실 동그라미. 즉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표의자 차고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근데 그걸 상대방이 이용했대 알고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다음 판가로 3번 입증 책임이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이렇게 입증 책임을 이렇게 두 개씩 하나씩 날아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글씨가 있고 A 붙여 A. A가 아까 동기처고입니다.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죠. 그래서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다음 제일 밑에 06번 이제 차고와 다른 제도 경합이 있습니까?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3번과 양괄호 4번 이거 두 개가 중요해요. 시험에 둘 중에 하나 하면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양괄호 3번은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양괄호 3번은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일단 결론을 딱 써놓으시면 돼요.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기침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침할 때 해치고 해치 할 수 해치 해치해도 돼요. 해치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말이에요. 봐보세요. 갑에게 X부동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매매할 당시에 우리 착오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중도금일자가 됐는데 우리 갑에게 죄송합니다. 다시 계약금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서 위약금 약정을 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뭐죠? 내가 의무를 위반하면 갑이 계약금을 몰수한다. 그런 약정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도금 일자의 세 번째로 중도금 일자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우리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잘못했으니까 위약금 갑이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누가 잘못해서 해지했어요? 우리. 그래서 해지하고 계약금도 안 주고 계약금 갑이 몰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약금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우리 돈이 아까우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법원에 나타나서 이랬습니다. 우리 착오는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착오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죠? 그럼 지금 갑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해지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소급의 무효가 되더라도 매매할 당시에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을은 착오를 이유로 다섯 번째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갑 측에서 웃었어요. 아니 내가 먼저 적법하게 해지를 했는데 해지하면 소급의 실효가 되죠? 소급의 실효가 되는데 이제 와서 취소할 대상이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요. 똑바로 들으면서 매매할 당시에 착오에 빠졌으니까 내가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중도금 줄 의무도 없고 지체도 될 수가 없으니까 너는 해지도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돌려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을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지했더라도 이제 와서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실익이 있죠. 그래서 해제 후 실익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갑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의외로 을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착오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실익이 있으니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외우시면 돼요. 해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불법행위 가로치는 식으로 불법행위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착오는 모질한 거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그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750조가 성립되려면 첫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 위법이야 돼 위법. 위법행위로 다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그리고 이것 두 개가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 이 네 가지가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자 착오는 모질한 거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착오는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그래서 착오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 입더라도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나쁜 놈이 아니어서.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에요.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갑의 X님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누가 와서 팔래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갑은 팔아요? 안 팔아요? 즉 이중매매 합니까? 안 합니까? 갑은 이중매매 해야 안 해요? 안 해야 정상이에요. 하지 마세요. 안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안 팔았어요. 아니 먼저 매매계약 했으니까 나는 우리에게 소유권 넘기겠다. 안 판다고 다 거절했어요. 근데 우리 매매할 때 착오에 빠졌거든요. 나중에 착오로 취소했네. 근데 우리 착오에 빠질 당시에 갑이 입증했어요. 우리는 착오에 빠질 당시에 경과실이 있었다고. 경과실.
경과실이 있으면 입증했습니다. 갑이. 그럼 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과실로 착오에 빠졌대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과실이면 취소 못하고 그냥 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저기.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에겐 손해가 생겼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이중매매 시도했죠. 안 판다고 다 끊어버렸더니 지금은 이제 누가 아무도 안 산대요. 취소당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갑은 다시 팔 타이밍을 이제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갑한테는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제 누가 아무도 안 산대요. 팔 타이밍을 놓쳐버렸으니까. 그래서 갑이 너 과실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 끼쳤으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판례가 안 된다 그래서요. 왜 그래요? 착오는 모질한 놈이지 위법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게 법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놈을 나쁜 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못 묻고 당신의 손해를 감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4번 읽어보시고 그 불법행위 성립 안 한다 그 결과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만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91페이지 가보시면 저를 계속 막 보시던데 끝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갑자기 저를 막 계속 막 이러면 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자, 91페이지 5번 문제. 작년 문제죠? 착오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매도인 계약을 적부하게 해제 동그라미 해제. 다음 후 동그라미. 그럼 뭘 물어볼까요? 해치.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 동그라미. 취소고 행사에서 계약 전체 모유로 할 수 있다죠? 해치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1번이 정답.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드렸습니다. 3번 착오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 동그라미. 입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취소 못합니다.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항화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중과실이 있더라도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아까. 5번 표의자의 중대항화실 유무는 그 다음 가로를 쳐보세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 가로. 그 자가 착오자죠. 그럼 착오자가 증명합니까? 이게 중과실 누가 입증해요? 중과실이 있어 취소 못한다라고 상대방 입증. 취소 막으려는 자. 부인하려는 자는 취소 사유. 내용이 중요하다고 부인한 자가 입증. 그럼 취소 막으려는 자는 너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한다라고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입증. 이렇게 했었죠? 또 부인이 틀렸어요.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려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 답을 못 찾으니까 밑에 험난한 길 있잖아요. 그냥 해치하고 딱 다시 했으면 되는데. 그러죠? 여기까지 이제 10분 쉬가시고 사기 경험을 보겠습니다.